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문재인의 공포정치 심판. 자, 이 심판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쓴 겁니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문재인이 지금요, 공포정치의 도구로서 심판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심판들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법무부 장관으로 말하자면은, 추미애라는 심판을 쓰고 있는 거죠. 또, 대법원 사법부에 말하자면은 이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을 쓰고 있는 거죠. 뭐 국세청장, 뭐 경찰청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완전히 지금요, 이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독재 정권, 이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에 북한한테 갖다 바쳐갖고 평화라는 이름 아래 오순도순 그냥 못 살고 못 먹고 이러면서 같이 살자고 하는 주사파들. 이런 주사파들은 기본적으로 독재, 주사파 독재, 파시즘 독재 이거를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공교하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야당 의원도 텔레비에 나와서 뭐 입도 뻥긋뻥긋하고 하태경이도 나오고 장재원이도 나오고 그래도 이게 무슨 주사파 독재라고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독재자들, 주사파 독재자들이라든가 노무현 또는 그 수많은 나라의 독재자들은 이제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에처럼요,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뭐 국회 문을 뭐 닫아버리고 이런 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문재인이가 잡은 것처럼. 두 번째, 의회 문을 닫고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심판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즉, 국민들이 보기에 다 제도를 둔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겁니다. 사법원장, 대법원장,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 경찰총장, 뭐 감사원장, 그 다음에 국세청장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통제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 경찰청장이란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 9대를 가지고 차량 시위한다? 그러면 차량 면허 다 취소해 버리겠다.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근데 그 입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문재인식의 독재, 또 이 시대의 독재라는 겁니다. 선거 권력과 말하자면은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요. 자, 그런 와중에 지금 탈원전 사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요, 이른바 이제 회의를 열었어요. 직권 심리를 거친, 직권 심리라는 것은 자기의 권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내가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 내 의지가 있었다. 이걸 다 거치고 거기다가 사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거르는 겁니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요, 저 문바들, 대깨문들, 거기다가 주사파들이 공적이 돼버렸어요. 왜? 이분은요, 이 고성 1호기의 이 탈원전,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해악을 끼치는 거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말하자면 좀 이따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 탈원전에 대해서 전에 있었던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이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러다가요, 말하자면은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갖고 한 말이 뭐냐? 오리발을 내는 겁니다. 나 그런 일 한 적 없다. 그리고 내가 그런 진술을 한 거는 내 뜻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자기 입으로 다 하고 사인을 한 건데 일제히 진술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권이 이 월성 1호 조기 폐쇄에 대해서 너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서 협박과 회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독재 정권은요,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늘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짓이 꼭 남미에 있는 독재 정권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남미에 있는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자면은요, 좌파, 이 주사파들이 딱 그거를 본 거예요. 야, 이 자식이 그러면은 감사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아무개 딱 보면서 보는 겁니다. 아, 이 아무개가 예전에 유부녀를 한 명 사귀었구나. 근데 그 유부녀는 그 유부녀하고 6개월 동안 사귀고 이제 헤어지지도 않았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딱 부릅니다. 당신 말이야, 18년 전에 아무개라는 여자하고 사귀었지. 근데 이 여자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네? 이 여자 남편한테 그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이러면 이제 획 도는 거죠. 이런 수법을 굉장히 남미라든가 또 몇몇 독재 국가에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의 일가 친척을 다 뒤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그 아들이 무슨 회사에 있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당신 아들이 승진을 앞두고 있네. 그러면 이 회사에다가 좀 얘기를 좀 해가지고 당신 아들이 그동안에 외국에 출장 가가지고 햄버거를 법인카드로 사 먹은 거, 이런 것도 맞는지 얘기 좀 해야 되겠네. 그 봤지? 그 KBS의 감사가 김밥하고 떡볶이 2,500원 이거 사 먹어가지고 뭐가지 날라간 거 봤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정확한 회의를 일부러 안 들고 있습니다. 왜? 이게 했다가는 뭐 다칠 사람이 많으니까요. 즉 지금요 이 정권에서는 심판들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 매수라는 거는 이른바 주사파 정권, 독재 정권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한 수법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일단 축구 경기를 하면서 심판을 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요, 여기서 아주 잘 뜨는 손흥민이가 만약에 나온다 이러면은 손흥민이 막 거기서 손흥민이가 막 이렇게 막 다니면은 탁 하면서 휘슬을 불면서 너 왜 여기다가 이렇게 협박으로 아주 얼굴을 왜 그렇게 그냥 이 무서운 눈으로 쳐 발리고 너 이렇게 나쁜 욕했지, 네 이뻐니까 무슨 쌍욕한 것 같대 이러면서 손흥민이한테 딱 옐로 카드를 내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이제 그 항의를 하고 그러면은 폭력을 조장했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또 다시 이제 거기에 있는 선수들을 다 못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옐로 카드, 뭐 레드 카드 막 다 내갖고 딱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언론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튜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그 김삼석이라든가 이런 사람에서 1억을 매긴다. 그럼 다른 유튜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휴, 나 1억도 없는데, 그러면은 나를 그냥 완전히 거지를 발사기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구나. 그럼 나 입 조심해야지. 문재앙이라고 했던 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체 검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질 않아요. 또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규칙도 바꾸는 겁니다. 이 많은 규칙을 바꾸는 거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제 사법부 매수했죠. 법원, 검찰, 경찰, 정보기관, 국세청 다 매수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권력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들 수도 있고 권력의 공정성을 지켜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지원이가 자기가 이 국정원 원장이 되었고 국내 정치에서 손을 뗀다? 여러분 그럴 리 없죠. 박지원이는 정말 노예하게 해볼 것 다 해본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지원을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은 정보 수집도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초토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의 규칙을 바꾸는 거. 이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여러분. 자, 공수처는요, 지금 문재인이가 국회도 저런 식으로 180석으로 장악했죠. 저는 180석 장악이라는 게 여기에 분명히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저는 분명히 야로를 부렸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보면은 제가 문재인이면 어떻게 할까? 문재인이가 사법부, 입법부 다 장악하는데 사법부 장악했으니까 남은 건 입법부밖에 없는 거죠. 180석으로 장악을 선거를 통해서
즉 선거에 있어서 일종의 룰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전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룰을 바꿔버려 가지고 즉 문재인이가 사법부, 입법부 장악을 했는데 그리고 수많은 심판들을 매수를 했는데 이제 남은 건 뭐냐? 공수처인 겁니다. 자, 이 공수처라는 거는 뭐냐? 한마디로 경기의 규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공수처에는 여러분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수많은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민간 사찰까지 모든 사람을 사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은 문재인은요 모든 것을 다 손에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번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문재인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모든 불법과 모든 헌법 유린, 모든 헌정 유린을 다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요 문재인이가 이런 식으로 자잘한 헌법 유린,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들 이러는 거를 문재인이가 아무 말 하자면 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손으로 피를 묻혔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김창룡이란 이 검찰총장, 이 경찰총장이란 사람이 일단 10월 3일에 9대로 하겠다니까 이렇게 되면 면허를 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자체가 헌법 유린입니다. 왜? 여러분 웃기겠지만은요. 엄연한 사실은 뭐냐면 이 운전면허는 국가에서 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한 국가고시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을 일개 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면허를 취소하는 이 요건을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가 헌법 유린이에요. 거기다 사법부에서 이번에 차량 시위도 안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염병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예방법 여기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80인 김경재 씨나 그 다음에 이런 일파만파 대표 이런 분들 김수환 대표 같은 사람을 이 감옥에다가 쳐넣으면서 이것도 전염병 예방법에 말하자면은 이거는 어긋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을 감방에 쳐넣고 투옥을 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본보기인 겁니다. 사법부 장악됐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감방에 쳐넣겠다. 그러니까 긴급조치 위반으로 이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 감방에 쳐넣었던 것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 국민을 옥죄고 우리 국민의 목을 졸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의 말하자면은 이 모든 정치, 이 문재인의 공포 정치는 즉 심판들을 매수해 가지고 모든 경기 자체를 페어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반 뒤에 대선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르게 됩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선거, 공포 정치를 심판을 매수하고 해서 공포 정치를 행했던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심판을 반드시 선거에서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보수는 그 심판을 내리고 우리 보수는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제가 내일 여러분에게 제가 정리를 해갖고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